조국 같은 경우에는 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 정말 가짜 뉴스의 그 공장장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의 정당성 이런 것을 정말 수단의 정당성이나 합법성이나 위법성을 생각하지 않는 이게 전형적인 소시오패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인격적, 네.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는 시청자분들 거예요. 이해를- 말을 좀 가려 하시고요. 네. 그 용어의 정의를 제가 말을 정확하게 모르신다면 굉장히 함부로 사용하지 가려서 한 마십시오. 겁니다. 그거는 네.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만 쓸 수 있는 용어예요. 그 내용을 제가 모르시면서 많이 알아보고 나왔습니다. 특정인을 비난하기 위해서 네. 그런 용어를 사용하시다 여러분께서 사과하셨어요.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정서와 반사회적 국민들이 인격 가지고 장애의 있는 법치, 개념이 뭔지 헌법 알아요? 정신에 대해서 네? 자, 완전히 네. 무시했다는 거예요. 자, 잘못된 게 두 분 아닙니다. 저 그만하시죠. 네. 그만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 네. 용어 자체를 자, 이렇게 공개석상에 사용하면 어떡합니까? 그만하시죠. 네. 네? 본인 그 전문가도 아, 아니면서. 국민들이 볼 때는요. 네. 합법과 불법과 위법도 보지만은 기본적인 자격이라는 걸 봅니다.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로 지금 소환 직전에 있고 정말 표창장이라도 위조, 변조를 했다면은 네. 아직까지도 재판이 안 끝났으니까 저도 그 가정법을 썼습니다. 그래도 이 방송이니까 이것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과 법치 개혁을 입에 옮길 수 있나 말이죠. 어떻게 네. 장관 유치해서 조사를 받을 수 있냐 말이죠. 알겠습니다. 네. 내려와야죠. 김용우 의원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시오패스 사이 그 이야기 그만하시죠. 아니요, 네. 아니요. 예, 반사회성 인격 장애라는 그 모멸적이고 써서는 안 될 표현을 사과하지 않으시면 다음 주부터는 김용우 의원과 함께 못합니다. 그럼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고요. 사과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만하시죠. 타인에 네. 대한 존중심을 좀 가져주세요. 제가 김현아 의원 앞에서도 한센 시병 말을 들으면서 참았습니다. 그 며칠 뒤에 또 정신병 발언 또 하셨죠. 도대체 왜들 그러십니까? 비판을 하십시오. 얼마든지. 정치에도 금도가 있고 사람 사는 세상이고요.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비난도 할 수 있습니다. 써서는 안 될 용어가 있어요. 인격 자체,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비하와 조롱, 또 특정한 집단에 대한 비하, 이런 용어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정치를 한 사람이라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얼마든지. 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아마 표창원 의원님이 굉장히 전문가실 거예요. 여러 가지 범죄와 네. 관련된 또 의학 용어이기도 합니다만은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소시오패스라는 것은요. 목적의 정당함, 목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과 위선과 잘 알지 못하면 좀 거짓과- 그만하세요. 네? 그 진단 자격이 말 있으니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 위선과 끝낼 자격이 거짓을 없어요. 그 용어에 대해서는 뭘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네? 제가 김 의원님- 차분하게 얘기할게요. 네, 뭘 네. 한다고 자, 이런 마무리해야 말씀하지 되는데, 마세요. 김 의원님, 네. 예, 그 용어를 저도 그렇게 자, 함부로 쓰는 용어가 그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대해서 그렇게 네. 반사회적인 진단할 권한이 인격 없는 장애자가 전문가 보이는 아니면서 그렇게 그걸 전형적인 사람 그런 규정한 것이 모습을 아닙니다. 보여왔습니다. 온 국민이 분개하는 거에 무슨 대해서 왜 온 이렇게 국민이에요? 한 번도 온 국민 분개를 안 어떻게 알아 합니까? 당신이? 자, 그만하시죠. 자, 이 조국 이 사람은 제가 의사인데 정신병이 있어요. 성격 장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걸 죽어도 몰라요. 아무리 감옥에 넣고 재판을 해도 이 사람 자기가 거짓말한 거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병이니까요. 정신병 환자가 자기가 병이 있다는 거 알면 정신병이 아니죠. 이 사람 가족과 이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자기가 거짓말한 걸. 이 발언 이후에 인권단체들이 이 장애인 비화 발언일 수 있다 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요. 박인숙 의원이 그래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사과를 했고요. 그런데 사과를 한 당일 자유한국당의 사선 중진 신상진 의원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게이트에 온 국민의 분노를 사는 조국을 법무부 장관의 국민과 싸우고자 국민의 대립을 무릅쓰고 임명한 그러한 또 거꾸로 가는 그러한 국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빨리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정신 감정을 받으시고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 세상의 인식을 갖고 계신지 우리 정신의 정확한 검진을 받아서 나라가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런 발언이 보수 진영에 도움이 될까요? 글쎄요, 뭐 이제
제가 보니까 국민들이 거의 마음들은 정하신 것 같아요. 네. 저런 정치인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그렇게 휘둘리실 국민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가능하면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걸로 오해될 네. 수 있는 발언은 좀 자제하고 삼가하면 좋죠. 지금 자유한국당 내 이제 삭발이다 단식이다 하니까 서로 튀기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사람들을 설득하고 마음을 얻으려면 문장으로 논리로 합리적인 걸로 이해를 구하고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오로지 자극적인 단어를 하나 딱 쓰면서 나를 주목시키겠다 하는 것 같아요. 저런 근데 저런 계산은 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번 방송은 이제 자유한국당 것만 갖고 오셨지만 양쪽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릴까요? 뭐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네. 민주당도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우리 지지자들이 들으면 속 시원한 이야기만 주로 하는 게 아닌가. 물론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네. 그런데 일련의 자유한국당의 막말 그러다 시리즈를 보니까 한번 쭉 보세요. 정치권이 갈등을 조율하는 기능이 정말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민주당도 물론 뭐 눈살 찌푸리는 발언을 안 한 건 아니죠. 근데 현격하게 그 양적인 측면에 질적인 측면에 자유한국당이 훨씬 많았죠. 5.18 폄훼 발언을 비롯해가지고 온갖 쏟아내는 당 지도부들 인사들이 쏟아내는 것을 보면 네.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보면 대로 주고 말로 까먹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박인수 의원도 신상진 의원도 둘 다 의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 이게- 두 분 다 의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의사라면 저런 발언이 얼마나 더 저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상처를 받을까 네. 생각해서 남이 하더라도 말려야 되는데 본인이 나서 저렇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공천용 아니냐. 알겠습니다. 네.